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화웨이가 90일 동안 이제 뭐 유예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었죠. 미국에서 뭐 제재를 가하는 게 90일 정도 유예한다. 이래서 뭐 구글의 안드로이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미국 시장이나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들려온 소리가 미국 뭐 드론 업체 DJI죠. 뭐 이쪽이랑 이제 뭐 CCTV 업체, 뭐 하이크비전, 뭐 등등 이쪽도 규제되는 거 아니냐. 뭐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근데 이쪽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CCTV랑 드론 쪽은. 과거에 화웨이가 과거에 있었듯이 이쪽도 과거에 있던 얘기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뭐 KDI에서 이번에 또 2.6%에서 2.4%로 뭐 하향 조정했다. 좋은 게 없네요. 네. 그래서 뭐 요런 주제와 함께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 같은 경우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웨이 규제를 90일 유예하겠다. 90일 동안 잘 좀 해봐라. 그래서 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의미 없다고 했죠. 여기는 자율종락 구간이에요. 위아래 다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26,100포인트 넘어가기 전까지는 의미 없어요. 근데 위에 올라가도 지금 상황이 맞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중바닥이 나올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이렇게 N자형이 나올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100포인트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돼야 된다.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면 21선이 지금 61선하고 이게 교차하죠. 데드크로스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피곤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이거를 올라타 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트럼프랑 뭐 시진핑이랑 얘기하는 거를 잘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는 7,800포인트 요 구간을 이탈했다. 계속 말씀드렸죠. 7,800포인트 요 구간까지는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탈한 다음에 3일 안에 회복한 거 아주 좋았다. 근데 뻗어나가지 못하고 여기 건드리는 거 좋지 않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날 우리 증시 말씀드리면서 뭐 월요일날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월요일날 이후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월요일날 좀 밀렸고 갭으로 밀린 상황은 좋지 않다. 원래는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가 저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매도 구간이 되는 게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7,800포인트 어제 두들겼는데 원래대로면 여기가 매도 구간이 맞습니다. 나스닥 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거는 뭐 일단은 뭐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또 저 싫어하실 텐데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했죠. 7,800포인트를 회복해야지만 이렇게 이중바닥성이라고 보고 여기서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위쪽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800포인트 회복 여부에 따라서 이중바닥이냐 아니면은 하락 N자형으로 밀리는 거냐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스닥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대 강력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에 빗대면 1%면 강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현재 기술적인 모양은 불안정한 상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의 드론 업체 그 JDI라고 했죠 아까. JDI래. 죄송합니다. JDI는 일본의 디스플레이 쪽이고 DJI죠.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 DJI가 이제 세계 상업용 드론의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 미국이랑 캐나다랑 이쪽에만 80%를 DJI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안 문제가 과거에도 좀 대두가 돼서 미국에 있는 미군 육군 쪽은 이 DJI의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 2년 됐어요. 2017년부터 안 썼으니까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미국은 기존부터 계속 보안 쪽에 중국의 보안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었다. 이렇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CCTV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또 이거 그 드론은 어제 얘기가 나왔고, CCTV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얘기가 나오는데, 하이크비전 뭐 거래 제한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하이크비전이 안면인식 기술, 안면인식 기술 쪽이 이제 간첩 행위에 좀 활용될 수도 있고, 자, 하긴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별의별 곳에 또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겠죠. 또 IT 기술이 또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또뭐 활용이 될 수 있고, 뭐 중국이 뭐 중국인들 감시하는데 수위 높여가는 핵심의 뭐 CCTV, 하이크비전이 있다. 뭐 화웨이 설명하듯이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감시 카메라 업체들 이쪽을 위험 업체 이쪽으로 분류한다. 위험 업체. 요렇게 해서 분류 가능성 뭐 요렇게 해서 우려감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경제 성장률 하향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곳에서 나오죠. 근데 KDI면은 국제 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여기서 2019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쪽에서 기존에 2.6%였는데 요거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면은 요거는 KDI뿐만 아니라 전일 OECD에서도 똑같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러면은 정부의 목표는 2.6에서 2.7. 정부는 항상 최상의 목표를 추구하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한국은행이 2.5%, IMF가 2.6%. 요 정도인데, 그러면 2.4에서 2.6%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부가 2.7 뭐 이건 최상이니까 빼고 2.4에서 2.6% 정도 된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2.4%가 나오면은 2012년에 유럽에 재정위기 있을 때 요때 우리나라가 2.3% 이때 이후로 최저예요. 2.4%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경해야 된다고요. 제가 최근에 계속 추경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라도 좀 조치를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외국에다가 구조는 못하더라도 6.7조라도 보여는 줘야 돼요. 보여는 줘야 된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얘기하면 답답하니까. 보여주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상재해 있고,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아직도 뭐 중재나 뭐 이런 뭐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다른 데서 중재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둘이 해결을 봐야 되는데 계속 이제 무더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시진핑은 뭐 이제 장기화 준비한다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게 없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그러니까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수급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수급 보면은 오늘도 뭐 뉴스에 뭐 외국인과 개인이 샀다 이렇게 나왔는데 53억이 산 겁니까? 이거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니죠. 오늘 그냥 관망한 거예요. 기관도 그렇게 많이 매도한 거 아니고요. 관망했다. 외국인이 코스닥만 조금 매도를 했네요. 좀 매도를 했고, 원래 568억이면 매도 금액이 좀 되네요 이래야 되는데, 요즘 추세에 비하면 568억이면 그렇게 뭐 센 것도 아니죠. 그래서 코스피는 관망,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도,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뭐 173억 요 조금 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선물도 크게 좋은 수급은 아닌데 어쨌든 개인이 매도한 건 다행인 거예요. 개인이 선물을 매도했다. 요거는 다행이다. 그래서 요거 정도 약간의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이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기관이 사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의해서는 약간 프로그램 쪽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냐, 요런 논리를 펼칠 수도 있으니까 뭐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외국인이 샀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요 정도고 옵션 부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위쪽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요 정도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아래도 막고 위도 막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기관은 막아놓은 거고 외국인은 아래는 열어놓는 약간 요런 수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대신 뭐 그나마 말 붙여서 얘기하자면은 위에는 막았지만 요 선물에 대한 해지로 뭐 풋을 샀다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걸 또이또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 요즘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반등 시점은 나오긴 했어요. 사실 여기가 반등 구간은 맞아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재료가 있어야지 반등을 하죠.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호재가 하나 딱 나오면은 우리 올라갈래 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만들고는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호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호재가. 경제 성장률 뭐 이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낮췄죠. 화웨이 90일 이후에 드디어 호재가 하나 나오나 보다 했는데 뭐 하이크비전이랑 이제 DJI랑 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을 타개할 만한 호전될 만한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썩 받쳐주지 않는 거죠. 일단 단기 반등이 나오려면 수급이 받쳐줘야 돼요. 수급이 받쳐주면서 제일 우선적으로는 대형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야 돼요. 대형주들이 반등이 먼저 나오고 삼성전자는 어저께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순환매성으로 이제 소외주들이랑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중소형들이 조금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순환매 형식으로 반등이 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2130까지라도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중바닥 찍을 때 뭐 2050 부근 뭐 오던지 요걸 살짝 이탈하던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을 방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없으면은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치면 2050 깨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2000포인트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호재가 없다. 호재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변곡점을 만들 만한 구간이 왔어요. 지금 과매도 구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래쪽만 보기도 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호재를 만들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N자형으로 뭐 밀린 다음에 반등이 한번 나온다. 요거를 이중바닥성으로 만들려면은 일단은 여기 730포인트라도 한번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서 21선 마중 나갔다가 돌파 실패 나오네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밀렸다 이렇게 가는 모양. 뭐 요 정도를 지금 베스트 포지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하나 더 찍더라도 21선을 마중 나갔다가 이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들기고 그 다음에 돌파하는 정도 이 정도면은 그나마 이제 우리 시장을 좀 강하게 보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안 좋으면 그냥 더 밀려야지 뭐. 근데 더 밀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더 밀리기보다는 변곡점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이달 말 정도에서 다음 달 초 정도면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정도는 반등이 조금 나와주는 게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도 나오든지 뭐 핑계거리 만들 건 많잖아요. 그래서 핑계 하나를 만들어서 호재성 핑계를 하나 만들어서 반등이 필요한 시점은 맞다 지금.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주만 득실득실 거리죠 요즘 보면은. 반등을 좀 만들어낼 타이밍은 왔는데 아직 호재가 없다. 그래서 호재가 필요한 시장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 툭탁툭탁 거릴 거예요. 근데 화웨이 90일 유예한 것만 봐도 미국도 압박은 하지만 숨쉴 구멍은 만들어주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히토리오 쪽에 시진핑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해서 압박만 했지 장기전 준비한다. 장기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 표현하고 양쪽 다 자신감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자존심 싸움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지금 더욱더 뭐 강력한 무언가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하락의 재료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호재가 하나 나오면은 반등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시장이.
반등 시점도 다가왔고,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은 진짜 피곤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야 밀려도 상관없어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한 번 정도 밀려도 되는 자리고, 근데 우리나라가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개별 호재라도 만들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개별 호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이에요. 추경.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 아니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국회는? 국회 그쵸? 여러분 생각에도 대통령이랑 뭐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건을 내려 보냈는데 지들이 밥그릇 싸움 하냐고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욕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으로 투표를 해서 뽑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일 안 하고 밥그릇 싸움하면서 국가를 위한 거는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욕을 하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평소에 밥그릇 싸움하는 건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원래 하는 일이 그거고, 네. 그러라고 뽑아놓은 거고. 그래서 누구 밥그릇 더 챙겨줄 거냐 이거를 국민들이 투표해서 챙겨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는데 사실은 뭐 밥그릇 싸움하는 거 힘 실어주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들도 좀 챙겨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희망사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는 좀 욕을 좀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지금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썩 좋지 않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라서 더더욱더 민감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적어도 똑같이 저렇게 당파 싸움하고 밥그릇 싸움 하는데 국익이 되는 측면에서는 정말 귀신같이 잘 뭉친단 말이에요. 우리도 요런 정치인들이 요런 부분은 배워야지. 저는 내려놨잖아요. 밥그릇 싸움 하는 거 갖고 뭐라고 안 한다고. 그거는 그분들 할 일이니까 하시라고.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겠다고. 하세요. 근데 국익이 되는 거 이런 거에는 조금 먼저 발벗고 나서가지고 제가 얘기했지 6조 7천억 뭐 이거 가지고 6.7초 가지고 차라리 이걸로 이런 걸 싸우라고요. 아니 IMF에서도 9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야당이면 그럴 것 같아요. 야당이면은 아니 북한에다가 그렇게 전력 쏟지 말고 그럴 돈으로 차라리 추경을 더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게 어떻겠느냐. 차라리 이런 걸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북한 퍼주지 말고 그런 데다 돈 쓰지 말고 자꾸 중재자 한다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돈 쓰지 말고 그걸 차라리 우리나라 경제에 풀어서 아예 뭐 9조가 아니라 한 10조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10조를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추경을. 그럼 국민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국민들도 좋고 경제도 성장하고 좋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한번 하자. 경제 경제 심폐소생술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일단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뭐 호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뭐 그런 그냥 뇌피셜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10조를 하자라는 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게. 뭐 11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11조는 너무 좀 그러네. 12조 하자. 어감이 좀 그렇죠. 너무 종교적 색깔이 나니까. 12조 하자, 10조 하자 이런 식으로 아예 구조를 넘겨서 크게 해버리자. IMF의 권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살리자. 이런 거를 야당에서 주장한다? 그럼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 나중에 뭐 이게 문제가 되던 어쨌든 당장은 호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0조 하자고 한다고 정말로 10조 하겠어요? 지금 6.7조나 이러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 국회의원분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추경을 좀 빨리 해주시면은 적어도 안건으로 해가지고 뭐 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외에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요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진행됐었어야 돼. 이미 진작에 진작에 진행됐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미국에서 나온 게 제일 좋겠죠. 지금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 수 있어요. 미국에서 뭔가 뭐 손을 내미는 정책이라던가 뭔가 나오면 좋겠죠. 중국한테. 그럼 제일 좋을 텐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 호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 넘어갈게요. 지금 호재 하나만 있으면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는 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위치이기도 하고 여기서 밀리면 진짜 우리나라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다 복구는 돼요. 나중에 미중무역 전쟁만 해소되면은 물론 복구는 되겠지만 그때까지 좀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좀 해소를 위해서는 뭔가 호재거리가 좀 나와줘야 되고 추경의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서 중국이랑 뭐 베이징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간다 이런 소식이 들려도 좋고 이게 제일 좋죠. 일단은 베이징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중심으로 고위급 회담을 하러 간다. 이게 최고 베스트. 이건 베스트.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의 추경 같은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겠다. 대통령께서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플러스 알파로 반등이 좀 멋지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뭐 방문하겠죠. 베이징 방문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 호재. 요 둘 중 하나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특징주는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